안녕하십니까. 흑수저 월세 1000만원 만들기 프로젝트 부동산 경매 스터디 운영자 권우입니다. 오늘 스터디 하실 물건은요, 2022 타경 100745 대구 북구 태전동에 위치한 현대 전원맨션입니다. 오랜만에 아파트 물건 가져왔는데요. 옥션원 상세창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해당 사건은 물건 종별 아파트, 대지권은 12.9평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 전용 면적은 23.08평이고요. 매각 물건은 토지와 건물 모두 일괄 매각입니다. 최초 감정가 1억 5,600만원에 시작해서 9월 14일 입찰을 시작하는데요. 제가 이번에 유찰도 안 된 물건을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감정가가 싸기 때문이겠죠. 추후에 가격 분석 통해서 얼마나 싼지, 들어갈 가치가 있는지 그런 것들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차인 현황 살펴보시면요. 현재 채권자인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서 임차인 현황은 없습니다. 등기부 현황 살펴보시면요. 소유자인 정모씨가 2004년 12월 10일날 소유권 이전을 받았고요. 이후에 19년 6월 12일날 한국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에서 근저당 설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후에 근저당 가압류 등이 쭉 이어져 있고요. 2022년 1월 18일날 근저당권 설정자인 한국 차타드 은행에서 임의 경매를 신청한 물건입니다. 현재 채무자 겸 소유자가 점유를 하고 있고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으므로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가 없는 깨끗한 물건 되겠습니다. 다음 현장 조사 보고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물건은 태전역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지상철 3호선역 바로 300m 이내에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인근에 버스 정류장이라든지 그런 것들 대중교통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태암초등학교, 구암중학교, 구암고등학교와 같은 학교들이 인근에 잘 배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학교들과의 접근성도 아주 좋은 편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편함에 방치되어 있는 우편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이 중단된 상태로 확인된다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소유자 겸 채무자가 아마 지금은 거주하지 않고 나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현장 조사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정말 지금 안에 소유자가 없다고 한다면 명도비는 빼서 입찰가에 반영하는 게 좋겠습니다. 본건 건물은 계단식 아파트입니다. 사용성인 1990년도로 노후된 상태로 확인이 되고 구조는 방 3개, 화장실 1개, 남향으로 확인된다고 합니다. 다만 본건 건물은 주차장 공간이 부족해서 아파트 주위로 하여금 주차 가능한 곳들에 주차를 해야 되고 지하주차장이랑 세대랑 바로 출입할 수 없어서 지하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세대까지는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런 불편함은 존재하네요. 그리고 인근 부동산의 문의한 결과 매매가는 1억 4천만원 정도로 판단이 되고 그리고 전세가는 80% 정도면은 한 1억 정도로 보여지네요. 소단위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매매 거래는 많지 않다고 합니다. 다음은 네이버 지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확대해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할게요. 여기 빨간색 체크된 부분이 바로 해당 물건지고요. 제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쪽 거리를 재봤거든요. 북측으로 태암초등학교가 있는데 이쪽으로는 거리가 이렇게 이어지면은 489m 정도로 파악이 됐고요. 그리고 북측 더 위로 보시면 구암고등학교가 있는데 이쪽으로는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813m 거리에 있습니다. 초등학교나 고등학교나 거리가 크게 멀지 않은 장점이 있고요. 이 물건의 최고의 장점이라고 할까요? 바로 코앞에 태전역이 이렇게 위치해져 있습니다. 현장 조사상으로는 300m라고 하는데 제가 거리를 재보니까 거의 100에서 200m 정도 될 것 같거든요. 대구 지상철 3호선 이용하기에는 딱 좋은 위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단으로 내려오시면
매천 고등학교와 매천 중학교가 같이 위치해져 있는데요. 이곳으로도 남측까지 870m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이용하기에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다라는 장점, 그리고 태전역과 가깝다라는 두 가지 장점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가격 분석입니다. 플랫폼 네이버 부동산과 아시를 통해서 해당 물건의 매매가와 전세가를 파악을 해봤는데요. 최근 나와 있는 매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부동산에 5층 1억 7,500에 나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아실에서는 이전에 매매한 히스토리를 볼 수 있었는데요. 2022년 5월 달에 저층인 3층이 1억 9,400이라는 높은 가격에 매매가 됐고요. 22년 4월에는 8층이 1억 7,600이 매매가로 기록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히려 8층이 3층보다 가격이 낮은데요. 이것은 3층이 인테리어와 샤시를 통해서 리모델링 수준으로 깨끗이 내부를 인테리어를 해서 가격 차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거의 2천만원 차이인데요. 저층이라는 부분과 그런 거를 고려했다면 합당한 가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8층은 인테리어 안 된 가격이겠죠, 당연히. 그리고 전세 가격을 보시면요. 6층이 2021년 5월에 1억 4천에 전세 가격이 찍혔고요. 월세는 2022년 7월에 3천에 60에 월세가 찍혀 있습니다. 두 동짜리 아파트이긴 하지만 매매가가 확인이 되고 전세 월세 역시 최근에 거래된 내역으로 보아서 매매와 임차 수요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서 네이버 부동산과 아시를 통해 가격 분석한 내용을 물건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는 1억 6,500에서 1억 8천으로 잡았고요. 전세가는 이전의 전세보다 조금 더 높은 1억 5천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월세는 이전에 거래했던 3천에 60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서 입찰가 분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찰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매매가는요 1억 7천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네이버 부동산에 5층 1억 7,500에 나와 있는데 우리 물건은 2층이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더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1억 7천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취등록세는 190만원 1.1%로 봤을 때고요. 대출은 1억 7천만원에 80%인 1억 3,600만원이 나온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도비는 200만원 정도 포함을 시켰는데요. 지금 현황상으로는 도시가스가 끊겨있고 우편물이 많이 쌓인 걸로 봐서 명도비는 뺄 수도 있을 거라고 확인이 됩니다. 명도비를 빼면 당연히 차익으로 이렇게 산입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30년대 건물이다 보니까 인테리어가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아무래도 인테리어를 진행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상태이고 물가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정도 평형이면 보통 1,000만원 정도 소요될 거라고 그렇게 하기는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경매를 통해서 차익을 많이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노동력을 조금 힘드시더라도 투입을 해가지고 인테리어 비용을 많이 낮출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는 내가 최대한 움직인다는 가정하에 7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매매가에서 대출, 취득세, 명도, 인테리어 비용, 거기에 월세 보증금을 뺀 순투자금은요 1,490만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월수익은 월세에 60만원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출 80%의 월이자 5%인 56만원입니다. 이걸 월수익으로 환산을 하면 4만원인데 월 순수익을 12개월 곱한 연순수익으로 바꾸고 앞서 말한 순투자금 1,490만원을 나눠주게 되면은 약 3.2%의
수익률이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제1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조금 올라서 적금의 경우 많이 주면 3.5에서 3.8%까지 그렇게 주기도 하거든요. 은행 이자보다 낮은 수준이긴 한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수익형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차익형으로 접근 많이 하시죠.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조금씩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는 매매가가 확인이 됐고요. 지금 타이밍에 들어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감정가에서 유찰 안 되고 바로 입찰을 하니까 경쟁도 적고 감정가 근처에서 입찰가를 쓴다면 낙찰 확률이 높지 않을까 해서 가져오게 된 물건입니다. 오늘 스터디 어떠셨습니까?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